받기 마다하지 않았나. 암울한 시간을 지나 어둠이 흩어지거든. 저 멀리서 파니 같은 서광이 비춰지니 좁은 날개를 펴고 하늘을 날아올라라. 울지 마라, 잊지 마라. 너는 봉황이란 걸. 울지 마라, 잊지 마라. 너는 봉황이란 걸. 네, 곧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과정을 막기 위해 태극기를 든 애국우파들이 우리 공화당을 창당한 지 오늘 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화당 창당 3주년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대형 태극기 중앙으로 와주십시오. 네, 국민을 읽겠습니다. 일동 차렷! 국기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입니다.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완창하시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대통령, 태극기 애국 열사님들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도 묵념. 바로 태극기는 제자리로 가주시면 됩니다. 지금 뭐 전달이 잘못되신 것 같은데 피켓 다 내리세요. 그리고 한 줄로 서서 저 이곳까지 한 줄로 다 서세요. 왜 세 줄로 서서 그렇습니까? 개별로 오신 분들 저희들 통제가 안 되니까 오히려 책 잡힌 서 있으니까 저 끝에 오른쪽 줄만 빼고 나머지 줄 두 줄은 저쪽 뒤로 가세요. 2m, 3m 간격 띄어서 한 줄로 서세요. 개별로 오신 분들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줄로 서셔서 그쪽으로 가세요. 말 띄워서. 유튜브 분들도 더 뒤로 가세요. 간격 띄우세요. 이거는 우리 당을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제 말 듣고 한 줄로 다 가세요. 피켓 다 두고. 유튜브 뒤로 더 물리라 그러니까 제일 앞줄 놔두고 그 뒤로 들어가세요. 제일 앞줄 놔두고 뒤부터. 앞줄은 최대한 나와. 뒷줄부터 이제 거리 두라는 말씀이에요. 최대한 나오라고. 아, 사각이 있죠? 동지들 마음은 그대로 받을 테니까 이렇게 한 줄로 쭉 한 3m씩 띄워서 쓰세요. 한 줄로. 저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계시고 한데 괜히 그런 책 잘 필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지도부만 기자회견을 지도부 10명만 기자회견 하는 겁니다.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누가 저 안내 좀 하세요. 가서 동실장 그 서적해 주시면 안내하시라고. 이쪽으로 가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오지 마세요. 저리 내려가세요. 저 마이크 드릴게요. 네, 간격 유지해 주시고 지도부의 지침을 잘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무죄 석방을 위해 우리 공화당이 걸어온 지난 3년, 우리 공화당이 창당 3주년을 맞았습니다. 대한민국 정통 보수파 우리 공화당의 창당 3주년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한인권 변호사이자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인 인지연 최고위원의 기자회견문 낭독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여, 우리 공화당과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여,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여,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여,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봅니다. 우리는 태극기를 손에 꼭 쥔 태극기 전사들입니다. 2016년 가을 겨울 그리고 2017년 3월 10일
그날 이후 우리는 거리의 아스팔트 태극기 부대가 되었습니다. 태극기 드는 것밖에 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우리를 이끌 지도자가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태극기는 힘을 잃고 태극기는 방황하며 우리는 흩어질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8월 30일 장충체육관에서 태극기 우리를 이끄는 정치 세력의 대한애국당 곧 우리 공화당이 창당되었습니다. 조원진 대표님을 중심으로 대한애국당 곧 우리 공화당은 권력 찬탈 세력, 기세 등등한 문재인 정권을 최초부터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제대로 규정하고서 싸웠습니다. 살벌한 정권 앞에서 끊임없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라고 외쳤습니다. 2018년에는 서울역과 묵호항에서 김정은 사진을 태우며 문재인 친북 정권의 기세를 꺾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 후보들을 출마시켜 장렬하게 싸웠습니다. 2019년에는 광화문 태극기 광장에서의 천막 당사 투쟁을 하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횡포에 맞서 투쟁해 광화문에 태극기가 덮이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4.15 총선에 40명이 넘는 지역 후보를 내서 정당으로서 평가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8월 30일 간신히 3살을 맞이하는 우리 공화당입니다. 3살 박이 정당이 참으로 많은 일들을 최선을 다해 해내었습니다. 3년밖에 되지 않은 우리 공화당이지만 조국의 현실이 너무나 위태롭고 절박해서 우리는 4번의 겨울을 보내며 182번의 태극기 집회에 온 정성을 다해 투쟁하며 싸우고 또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무죄 석방의 외침은 우리의 골수에까지 박히고 박혀 꿈에도 잊지 않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공화당에게 변명도 핑계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만큼 위기 상황입니다. 문재인 독재 정권은 국민과 싸우려만 들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하늘을 찌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여전히 오늘로 1249일째 인권유린 인신강금 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공화당은 이제 의연하게 외연합정과 우리 내부 단결을 동시에 이루어 정통 보수정당,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수호정당, 보수우파를 하나로 단결시킬 희망정당의 면모를 단단히 갖추어야 합니다. 문재인 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즉각 석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땡볕이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는 항상 변치 않고 하나였습니다. 태극기의 깃발 아래, 우리 공화당의 이름 아래 조국 대한민국을 향해 불타는 우리의 붉은 마음은 우리 함께 하나였습니다. 동지들이여, 준비됐습니까?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의 이 한 몸을, 우리의 온 영혼을 쏟을 준비됐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타고 있는 이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우리 한번 또 제대로 진정으로 싸워봅시다. 그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구해내는 역사를 써냅시다. 후회 없이 우리의 온 혼을 남김없이 쏟아냅시다. 우리가 희망이고 우리가 걸어온 태극기의 길이 구국의 역사입니다. 최후 승리는 우리 공화당,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여,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여,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여, 우리 공화당과 함께 승리합시다. 우리가 이깁니다. 2020년 8월 30일 우리 공화당 창당 3주년에 우리 공화당 대표 조원진,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대표 허평환, 우리 공화당 당원 및 천만인 무죄석방본부 회원 일동. 네, 인지한 최고위원님의 기자회견문 낭독에 이어 다음은 현재 인제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시자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으로 계시는 한상수 교수님 말씀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우리 공화당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정말 지난 3년을 돌이켜보면 정말 험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걸었던 동지 여러분들과 저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이제 3주년을 맞이한 우리 공화당은 새로운 도약의 날개를 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뒤에 서청대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념과 정책을 우리가 철저히 개성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대선이 또 보궐선거가 다가오는데 이 선거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마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 지금의 미래통합당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퇴진시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지금의 미래통합당으로 2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퇴진시키고 또는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시키기 위해서는 바로 정통 우파 정당인 우리 공화당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도 지금 미래통합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정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릴 정당이 어느 정당인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보수평론가이자 우리공화당 정책위 의장 최고위원으로 계시는 박태우 최고위원님 말씀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동포 여러분, 외국 시민 여러분, 4월 5일 날인가 제가 이곳에 우리 허평환 그 당시 4.15 선거대책위원장이 모시고 와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을 올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도 대한민국의 유일한 행동하는 보수정당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저희들이 총선을 치른 기억이 납니다. 오늘 3살인데 사실 뭐 과거에도 오면 3살 때 천자문 때문에 신동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화당은 보수 우파에서 투쟁면에서는 천자문을 뗀 건 벌써 오래됐고 4사 3경까지 통달한 대한민국에서 보수 우파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당원들에 의해서, 보수의 역사에서 당원들의 당비를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당 역사에, 정치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자랑스러운 우리 공화당인 것입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는 정말로 자긍심을 가지시고 지금 아직도 고생하시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그런 아픔과 앞으로의 그 나라의 구국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새로운 세돌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로 가파른 지난 4, 5년간, 또 짧게는 3년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이 주사파 전체주의자들의 탄핵은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을 훨씬 넘어서는 대한민국의 자유체제, 헌법체제를 탄핵한 명백한 헌법 쿠데타다, 이것이 지금 역력히 다 드러났어요.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 과거에 우리 헌법체계가 세웠던 가치, 신념, 제도적인 운영 방식의 틀을 다 바꾸고 심지어는 안보, 국제정치 틀까지 한미동맹을 이관시키고 신중 노선으로 북한과 중국 공산당 정권과 전체주의적인 유사 전체주의로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고 있는
이 못된 문재인 주사파 정권에 대해 투쟁하고 외칠 수 있는 유일한 대한민국 보수 우파의 적자 우리 공화당이 할 일은 그만큼 크고도 높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주사파들이 머릿속에는 보통 우리 대한민국에서 선거를 하고 정권을 5년마다 교체하면 국민들께서 헌법의 권력을 이임해서 거기에 기반해서 통치를 하고 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민주주의를 해왔는데 이 주사파 세력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머릿속에 스스로 헌법을 넘어서는 권력 생성론이라는 자기들이 권력을 만들어서 기존의 모든 가치와 기존의 이승만 부국 박정희 대통령님 그리고 그 이후에 보수의 지도자들이 세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업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역사 교과서까지 왜곡하고 이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방식까지 권력의 그런 아주 날카로운 잘못된 면을 동원해서 언론까지 통제하면서 다 눈과 귀를 막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공화당 오늘 새돌 생일을 맞은 대한민국의 암담한 현실인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러한 신념과 사회계약적인 것을 파괴하고 이제 우리 사회는 정말로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더구나 이 코로나 방역 문제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이 정권의 앞날이 훗날 심판을 하겠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만 보더라도 이 민주주의는 우리 존 로크라는 역사 사상가가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국가와 국민 간의 사회계약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헌법이라는 테두리에 의해서 합의된 틀내에서 모든 걸 해야 되는데 모든 걸 무시하고 이 잘못된 권력의 신념과 이 잘못된 권력의 오판으로 모든 게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화당의 생일날 한편으로는 감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과 앞으로의 우리가 할 일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그런 굳건한 애국심과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이 이끌고 계신 굳건한 리더십을 중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어두운 세상이 올지라도 어두워질수록 새벽이 온다는 신념으로 다가올 개헌정국에서 투쟁의 선봉에 서서 대한민국을 구하는 그런 뜻깊은 우리 공화당의 창당 30주년 기념식을 오늘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투쟁의 열기를 다지는 그런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태우 정책의장님의 말씀 있으셨고요. 다음은 공대 출신 최고위원입니다. 이성우 최고위원 말씀 있겠습니다. 네,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공화당이 창당 3년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기뻐해야 하고 우리 스스로를 축하해야 할 일인데 우리들은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모였던 목적, 창당을 했던 목적인 박근혜 대통령님 탄핵 무효와 무죄 석방을 아직 우리는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은 좌파 독재를 넘어 파쇼 전체주의 정권으로 치달아가고 있고 국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며 우리들의 기본권인 자유는 점점 그 빛을 잃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비록 당에 입당한 지 1년이 약간 넘은 당원이긴 하지만 우리 공화당에 들어와서 2017년 3월 10일 애국열사 5분의 죽음, 2019년 6.25 그 박원순에 의한 난동을 그 곳에서 흘렸던 피를 당원 동지분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끌어내고 박근혜 대통령님을 구출해서 당당하게 보수 우파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의 주류임을 만천하에 증명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힘을 내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에 정의와 진실이 살아있음을 믿고 태극기의 깃발 아래 우리 공화당과 함께 다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성우 최고위원에 이어 또 소개드릴 분은 이어서 현장에서 할 때까지 몸으로 뛰어주신 필드형 최고위원이십니다. 현진섭 최고위원 말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우리 공화당 44만 동지 여러분, 오늘이 창당 3주년 기념일입니다. 저희가 기념을 해야 될 이날에 모든 것 자유를 통제받고 이렇게 우리가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의해 자유를 잃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정당한 나라입니까? 전 세계에 유일무이하게 우리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에 있던 이 나라에서 3년 반 동안 이 뒤에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생각하면 밤잠을 못 잡니다.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이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독재 정권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대한민국 정통 보수 우파는 이제 우리 공화당 뿐입니다.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모두가 한 곳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들이 원했던 바 김대중 계열과 김영삼 계열이 합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에는 정통 보수 우파가 우리 공화당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음을 크게 열고 모든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 세력을 우리 공화당으로 취합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넓게 갖고 우리 공화당이 대한 세력으로서 대한민국을 다시 찾는 그날까지 우리 공화당이 투쟁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공화당의 젊은 투쟁가 청년 최고위원 한근영 최고위원 말씀이 있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거짓의 산을 쌓아 올렸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점으로 이것은 막아야 한다라는 뜻있는 국민들이 모여서 만든 민초정당, 스스로 행동하는 우파정당 우리 공화당 오늘 창당 3주년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창당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창당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하루도 게을러 본 적 없고 참 무던히도 싸워왔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땀을 흘렸고 너무 많은 피도 흘렸고 너무 많은 우리 동지들의 열의를 허공으로 날려버리는 것 같은 세월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이 속절없이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현상을 보면 우리가 싸우기에 모인 이 최후의 보루인 우리 공화당이라는 곳이라는 이 가치가 얼마만큼 큰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로 속절없이 무너져만 가던 보수, 우리 공화당 말고 그 누가 행동으로 문재인 정권과 싸워본 전례가 있습니까? 정치 집단 중에 그 누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그 누가 문재인 정권에게 독재 정권이라고 맹렬하게 외치고 당당하게 싸울 수 있었던 그러한 정치 집단이 있었습니까? 정치 집단들이 외면하고 아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송두리째 바꿔버릴 커다란 도미노의 최초의 도미노라는 그 사실까지 깨닫지 못했을 때 우리 공화당은 깃발을 들었습니다. 싸워야 할 곳을 피하지 않았고 무던하게 계속 싸워왔습니다.
누군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엇을 이루었냐고.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져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비겁하게 숨지 않았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역사에 우리의 국민의 이러한 민초들이 있었다는 역사를 남겼다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이 지금거리에 대한민국의 모든 이 근현대사 역사의 갈림길을 최초의 도미노가 되시는 가장 억울하게 모든 지탄을 받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계십니다. 지난 3년여간 우리가 싸워오고 얼마나 많이 억울하고 얼마나 많이 답답했습니까? 여기 지근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만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 우리는 깃발을 들었고, 우리는 세상이 가장 혼란스러울 때, 이 나라가 망해갈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으로는 환영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광명을 찾을 때,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정상의 궤도에 올라오고 역사가 바로잡히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친중, 종북, 그리고 주사파라는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는 정말 대한민국다운 그러한 나라가 됐을 때 우리 공화당은 분명히 재평가를 받을 것이고 우리는 앞으로 그 길을 다져가는 최전선의 전사가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우리 공화당의 깃발은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창단 3주년 당원 동지들의 노고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근영 청년 최고위원 말씀 있으셨고요. 다음 모셔볼 분은 우리 공화당의 김태수 최고위원 말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옳고 정의로운 그날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강장에 모여들었던 태극기 물결 이후 오늘 3년이라는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에 정의롭고 올바른 우리 공화당 보수 우파 정당과 그 간절한 꿈이 있고 늘 정직함을 외쳐오고 착하고 강한 당원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에 지금 이 시간도 굉장히 행복합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여기에 모여서 과연 무엇 때문에 여기에 모여서 우리들이 얘기를 해야 하는가? 우리 공화당의 첫째 목표인 박근혜 대통령 그간 탄핵에 대한 위법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통령으로서 무죄에 대한 외침을 우리는 끊임없이 외치고 왔습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제1과제로 성취해야 하며 지금도 우리 등 뒤로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마음을 보살피고 우리는 지혜롭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정의롭지만 또한 지혜롭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우리 지도부와 당대표이신 조원진 대표님은 우리는 당원 여러분들을 굳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한 우리 지도부처럼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국면을 타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은 무능하며 일방통행식 독재 정권으로 나아감으로 해서 지금 5천만 국민들이 숨쉬기도 힘들며 살아가기도 힘들며 어디 가서 돈을 벌고 어떻게 돈이 없는데 돈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밥 한 공기 먹기에도 벅찬 세월을 맞이하여 어떻게 살아남을까라는 적자생존에 우리는 국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탓만 하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이걸 지혜롭게 이겨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도를 맞이한 우리 공화당은 여하튼 간에 오늘은 굉장히 슬픈 날도 아닌 굉장히 기쁘고 들떠있는 느낌을 가져도 될 만한 아주 찬란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조원지 대표님과 당 지도부 여러분,
당직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 함께 자축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태수 최고위원님 말씀을 주셨고 이어서 우리 공화당의 브레인입니다. 전략기획본부장 한민호 본부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통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코로나 확진자가 19,699명, 사망자가 323명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망자는 고사하고 경제가 지금 비틀거리다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병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게 생겼다라는 비명이 전국 곳곳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2월 초에 딱 일주일 동안 중국에서 들어온 중국인 입국자가 12만 4,400명인데 이 중에 코로나 증상이 있던 유증상자가 2,362명입니다, 여러분. 2월 초에 일주일 동안 2,362명. 그럼 지금 2월부터 지금까지 7개월이 흘렀는데 증상이 있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왔겠어요? 한번 산수해 보십시오. 적게 잡아서 5만 명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중국인들 입국을 막은 적이 단 1초도 없습니다. 그럼 이 5만 명이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을 다 누비고 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확진자가 최소한 1,000만 명은 넘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뭐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역을 할 수 있는 단계를 훨씬 넘어섰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의사들이랑 정부가 손을 잡고 국민과 혼연일체가 돼서 방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급하지도 않은 엉터리 의료정책을 들고 나와서 관철시키겠다고 의사들을 그야말로 코너로 몰아놓고 파업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때문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일부러 중국에서 수입한 이 중공 폐렴 때문에 죽고 경제가 망가져서 죽고 이래저래 죽게 생겼습니다.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끌어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 목숨을 살리고 우리 자식들 목숨을 살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문재인 주사파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우리 공화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공화당을 믿고 박수를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온갖 폐악질을 한 끝에 그 폐악질이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드러났고 전 세계가 이것들이 친중 친북 정권이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곧 조치를 취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승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마지막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진정한 호위무사, 대한민국을 지키는 진짜 정치인, 우리 공화당의 조원진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인신강금 1249일째입니다. 이 새끼들이 해도 너무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륜적 탄압이에요.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창당 3주년 되는 오늘 우리는 문재인 8초 정권을 끝장내는 투쟁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투쟁 선언문을 창당 3주년에 제가 썼던 글을 읽겠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이 투쟁문을 전국의 5천만의 국민이 다 읽어볼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문재인 거짓 정권이, 정통성 없는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끝장내고 있는가를 우리는 똑똑히 지켜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잡자마자 우리는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독재를 넘어 대한민국을 암흑의 시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침묵하는 자 또한 그들과 공범입니다. 3년 넘게 이렇게 과열찬 투쟁을 하고 있는데 미통당의 조용이란 자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보고 파쇼 정권이라고 그랬어요. 파쇼 정권이라고 얘기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으면 더 나쁜 놈들 아닙니까? 파쇼 정권하고 싸우고 그들과 아스팔트에서 4년 가까이를 투쟁하고 있는 그러한 애국 국민들 보고 극우라고 몰고 있는 그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이중대에 불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17년 8월 30일)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아스팔트 투쟁 저항에 우리 공화당이 창당되었다. 헌법재판소에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거짓이 진실이 되고 불의가 정의가 되어버린 최악의 재판이었고 이것은 언젠가 역사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2016년 광화문의 거짓 촛불 망령들의 망나니 충돌이 대한민국을 흔들었고 소위 내각제 세력이라는 배신자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토착발견이 세력에 넘어갔다. 모두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굴종하고 저항하지 못할 때 태극기 애국 동지들을 중심으로 구국의 깃발을 들고 저항에 대한 애국당을 창당하였다. 창당 이후 한 주도 쉬지 않고 182차의 태극기 구국 투쟁은 그야말로 애국의 구국의 저항이었으며 피 눈물의 투쟁이었다. 우리는 가장 먼저 문재인 정권을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정의 내리고 독재 정권과의 처절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연장 반대를 위한 14일간의 단식 투쟁과 2017년 3월 10일 억울하게 공권력에 의해 살해당하신 5인의 애국열사 진상규명을 위한 200일간의 광화문 투쟁은 그야말로 진실과 정의의 투쟁이었다. 100여 명의 애국 국민들이 박원순의 용역 깡패에 의해 두들겨 맞고 부상당했지만 광화문광장을 거짓 촛불 붉은 광장에서 태극기 광장으로 우리 공화당이 바꾸어 놓았다.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은 절대로 태어나서는 안 되는 정권이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는 더욱 그렇다. 국민을 탄압과 폭압의 대상으로 보고 좌파 이념을 가진 자들인 자기 편만 챙기는 참 기가 막힌 정권이 들어섰다. 저항하지 않고 투쟁하지 않으면 이 무도한 좌파 파쇼 정권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침탈하고 역사를 좌파들의 역사로 뒤바꿀 것이다. 2020년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지울 수 없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며 미래 세대들에게 시대적 사명을 다하지 못한 부끄러운 아버지 어머니가 될 것이다. 불의가 법이 되면은 이에 저항한 것이 정의이며 이것은 국민의 당연한 책무이기도 하다. 2020년 7월 4일 우리 공화당 제2기 지도부가 출범했다. 나라가 위난의 시대에 처했다. 누군가는 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면 나는 자신있게 우리 공화당이 선두에 서서 대한민국을 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나는 7월 4일 전당대회에서 이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 했다.
암흑의 시대에는 성과 악만이 있을 뿐이다. 대한민국의 악의 세력은 바로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이다. 파쇼 정권이라 명하면서 정작 저항하지 못하고 투쟁하지 못하는 미래통합당은 내가 보기에는 보수 정당이 아니다. 보수의 탈을 선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의 이중대에 불과하다.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대한민국이 망하고 국민들이 고통스러운데 무엇을 눈치 보고 있단 말인가? 보수파의 애국 세력, 구국 세력이 이제는 미래 통합의 땅을 버려야 할 것이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망국의 시기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침묵 또한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의 공범인 것이다. 우리 공화당은 우리의 벽을 더욱 낮추고 국민의 바다로 뛰어들 것이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구할 것이다. 성명성과 확장성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반드시 잡을 것이다. 20만 책임당원과 100만의 당으로 우뚝 설 것이다.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의 거짓과 오만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다. 동지들이여, 애국 국민들이여, 우리 공화당과 함께 과문으로 진격하자. 문재인 파쇼 정권 끝장내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와 적극적인 석방을 요구한다. 특히 진실의 소리를 한 우종청 기자의 적극 석방도 요구한다. 마지막길로 가자. 고통의 칼날에 서자.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창당 3년간 함께해 주신 허평한 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피와 땀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공화당을 애정의 눈으로 지켜봐 주신 애국 국민들께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8월 30일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을 끝장내는 결의를 하면서 우리 공화당 대표 조은진 올립니다. 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3년 동안 우리 공화당이 걸어온 투쟁의 길, 모든 지도부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여러분 지도부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수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으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네, 마치기 전에 조원진 대표님께서 박근혜 대통령님께 꽃다발 전달식을 하시겠습니다. 여기 유튜버들 가만히 계시고요. 이동하지 마십시오. 우리 공화당 TV만 나오시고요. 최고위원들도 제자리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원진 대표님 혼자 가시겠습니다. 이동철 박근혜 대통령께 경례. 바로 우리 공화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즉각 석방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이며 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끝없이 전진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즉각 석방. 우리 공화당 창당 3주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아쉽지만 이것으로 창당 3주년 대표님 메시지로 해서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 모여 있으면 어차피 또 경기도 쪽에서 나와 있는 체증 이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쉽지만 바로 해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모든 기자회견 종료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찰 관계자 여러분, 구치소 관계자 여러분께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는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날 우리공화당 라이브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즉각 석방 그날을 위해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공화당 라이브였습니다.